우리 이 친문들이 자꾸 지난 대선을 갖다 들먹이면서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면서 이재명 때문에 졸망했다 막 이재명 때문에 지난 대선을 졌다 이래 샀는데,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진짜 지난 대선에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할 수 있냐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지만 주요하게 거론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권 심판론, 당시 문재인 정부 후반부였고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사태, LH 사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다. 챗 GPT의 대답입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민주당 정권의 피로감이 이재명 후보에게 끼쳤다. 이재명이라서 그 정도의 표를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중도층과 청년층 이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책적으로 중도에 가까웠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이미지에 이제 결합되면서 보수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청년층 이탈. 청년층 중에서 주로 남성층이죠. 페미로 양 갈라치기. 이준석이가 갈라치기 엄청 했죠. 박지원하고 같이. 특히 2030 세대 이대남이라고 했고 이대남 유권자들의 90%가 거의 윤석열 쪽으로 빠져나갔죠. 이준석이가 엄청난 갈라치기를 했죠. 일베 들여가지고 뻑가 같은 그런 거 들여가지고 사이버레카드 이용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일베 사이버레카드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갈라치기하고 박지현이도 정치 페미로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죠. 둘이서 완전 남녀 갈라치기, 2030 남녀 갈라치기 못 맡았죠. 그래서 내가 박지현이 정치 페미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준석이도 엄청 싫어하지만은 정치 페미 그런 박지현이도 엄청 싫어. 박지현이가 민주당에 도움되는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대선에. 그래 보니까 챗 GPT가 이런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개인 리스크는 형수욕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인데 그 짧은 시기에 저 가짜뉴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리스크에 대한 해명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들이 형수욕설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대장동 가짜뉴스나 그런 특혜 의혹 같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조중동 가짜뉴스는 몰려오고 사이버레카드 가짜뉴스는 몰려오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파출소 역할이 중요하다. 가짜뉴스들 사이버레카드를 사전에 조져놔야 된다. 이찌기들 사전 빨리 볼 때마다 해명해줘야 되고 잡아내야 되고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버려야 돼. 가짜뉴스는 이재명 관련 가짜뉴스는.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과 전략 실패. 내부 갈등 이낙연이가 경선 불복하겠다면서 윤석열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건 내부 갈등. 수박들 내부 갈등. 수박들이 일으켰잖아요. 이재명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수박들 당원들이 내부 갈등을 한 거 아니에요. 수박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수박들이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선거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부산에서는 아예 선거운동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부산에서 아예 선거운동을 부산 지역장들이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이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강력한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하고 맞았어. 심판이라는 검찰 출신이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그런 국민 여론하고도 맞았는기라. 그래서 선거운동도 그때 안 하고 현수막도 안 걸고 딱강원 홍보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과 일부 대도시에서 강세였지만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에서 박빙이었고 결국 전국 투표율 0.73% 차이로 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대선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에 20대 대선 패배는 이재명 개인의 한계보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전체에 누적된 책임이 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부동산 정책도 못했고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졸망각을 만들었고 경제 불안정, 그다음 내로남불 인식, 조국이 그거 사태가 터지면서 조국이 조로남불, 입시 비리 터지면서 중도층 다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페미 짓 하면서 2030 남자들 다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서 저것만 도덕적인 척하면서 저기 임종석이는 자녀 엄청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반미 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완전 이거는 내로남불 당으로 민주당 이미지가 씌워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정당 이미지 문제.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완전 빨갱이 당으로 임종석이 운동권을 갖다가 그때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을 임종석이가 70명인가 80명을 임종석이가 공천 넣어요. 그런데 개혁을 안 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을 70명인가 80명을 임종석이가 공천을 넣었는데도 그런데도 촛불시민 개혁 열망을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정당 이미지가 빨갱이면 많어. 북한 공산당이 많어. 개혁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저거 권력 나눠잡기만, 측근 권력 주기, 측근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기만 바쁜데 아무 능력 없는 것들, 운동권이라는 그냥 간판만 쓴 것들, 측근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기만 바쁘고 능력 없는 것들, 개혁도 하나도 실천도 안 하는 것들, 열정도 없는 것들, 그렇다고 지금 어때고 지금 운동권이 어때 하고 겸손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기득권 유지하려고 지금 김두관 같은 것들, 김경수 같은 것들, 저거 뭘 했다고. 사실 국민을 위해서 뭘 기여한 게 있어.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민주화 역사가 10년 지나면 우리도 촛불 집회에 난 3년을 참여했네. 매주 참가했네. 나는 부산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집회 참가한 민주화 항쟁 열사들이에요. 저것만 참가했어? 저것만 참가했냐고. 저거는 그냥 전대협 출신이라는 거잖아. 전대협 출신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씩 가졌네. 가졌잖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평생 가지려고 그래. 평생 하려고 그래.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번 해갖고 무능력 인정됐으면 됐지. 뭘 평생 하려고 그래. 운동권이 해도 개혁을 안 하고, 아무 정치에 무능력 하던 게 인정됐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떨어져 나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정치 쓰라고, 이제는. 실용적인. 참. 계속 꿀 빨아야 된다고? 꿀 빨기 안 해줄 거야. 우리 이제 꿀 빨기 안 해줄 거야. 뭘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거 꿀 빨게 해주려고 우리가 세금 내는 줄 알아? 이재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의원은 정책 능력, 행정 경험, 실용주의적 접근 등 감점이 뚜렷했어. 선대위도 소확행 공략이나 전환적 공정성 같은 메시지를 통해 중도 확장을 시도했지만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서 못 살겠다. 정권 교체로 기울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왜냐니까 국채가 문재인 때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국채가 640조가 늘어나 있었고 640조가 650조 문재인 정권에서 늘어나 있었고 그 국채를 정부가 짊어지기보다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쪼들리게 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국채가 아무리 다른 국가들은 그 국채가 늘어났다 하자. 코로나 때 국채 안 늘어난 나라 없다고 하자. 하지만 국채를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었는데 가계에 부담을 안 주고 정부가 그 국채를 늘어난 국채를 부담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늘어난 국채를 가계로 부담을 돌려버렸으니까 서민들이 코로나 부채가 늘어난 만큼 서민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는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가 민생이 힘들어졌겠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려는 문재인 옹호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늘어난 국채만큼 그걸 정부가 부담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늘어난 국채를 가계가 부담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가 부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민 민생은 더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민주당을 찍고 싶었겠냐고? 의도적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킨 거다. 그래야 영원한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 잘했어도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안긴 피로감이 너무 컸고 그 결과 지난 대선은 0.73%의 아까운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진 거다. 알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내각제 세력 문재인. 이제는 이번 대선은 그런 실패를 이제 약간 3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미지 쇄신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국익중심 실용주의 이재명 대표가 많이 쇄신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를 찍으니까 문재인보다 더 못하다는 문재인보다 더 어이없고 황당하고 비상식적이고 물상식적이고 측근 정치하고 이상한 놈을 뽑아놨다는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민주당도 쇄신하고 있고 민주당도 점점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면서 당원이 늘어나면서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이 점점 국힘당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당원 위주로 변하면서 점점 바뀌고 있잖아. 옛날 민주당하고 완전 천지 차이로 변했대. 사실은 옛날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일 때의 민주당하고는 천지 차이로 변했다는 거야. 좀 오래 있었던 분들이. 옛날에는 민주당 당사에 가면 당직자들이 고개 치켜들고 왜 왔냐고. 왜 왔어? 일일 쳐다봤대. 눈 꼬라보고. 꼭 장사치 취급하는 것처럼 당원들을 여기 왜 왔어요? 당사에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쳐다봤다는 거야. 당원들을. 근데 지금은 사근사근하고 커피 주고, 가면 커피 주고, 간식도 주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겉으로 안 반가워도 겉으로 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잖아. 이재명 당대표 되시고, 당원 중심 민주당이 되었잖아. 당도 이제 민주당들이 잘 꾸려 나가시는데 한나라도 잘 꾸려 나가실 거라고 민주적으로 국민 중심의 대한민국으로